제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거는 요양병원 나이트 킵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글을 적다 보니까 이거는 메인이 아니다. 요양병원 나이트 킵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사이드 메뉴 느낌으로 메인은 따로 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중간에 나이트 킵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요양병원 나이트 킵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잠깐 짚고 넘어가고 메인은 따로 다룰 게 있다는 점. 먼저 저는 나이트 킵 자체를 그렇게 추천한다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소식을 접하면서 지금은 추천한다 하는 입장인데, 이 소식을 접하고 난 뒤 생긴 그 뒷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 뒷이야기를 접하고 나서는 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먼저 볼 것은 우리가 병원 분류 이렇게 나누잖아요.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3차 병원, 2차 병원, 1차 병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상급종병 아니면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일단은 병원은 이렇게 규모와 목적에 맞게 분류를 해놔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할 나이트 킵에 대해선 이 세 가지 경우, 상급종병, 종병, 병원, 이 경우에서만 추천을 하는 입장이에요. 제도적 문제가 있는데, 일단 나이트 킵을 추천한다 해도 사람들이 선뜻 하지는 않아요. 나이트 킵을 권하지 않는 입장이라 한다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로 추렸는데, 처음은 생활 패턴, 수면 패턴 같은 생체 리듬 문제가 존재해요. 저는 지금 1년 반 정도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수면 패턴 어떻게 하고 있냐, 수면제 먹어가면서 어떻게든 일정한 루틴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나이트 킵을 하니까 주변에서 잠은 어떻게 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면제를 먹는다 하면은 하나같이 놀라면서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듯이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다 해야 되나?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약에 대해 그렇게 반감이 없고,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다 하면은 적법하게 처방받아서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먹으면서 딱히 일상에 문제가 있거나 이전과 달리 몸에 무슨 변화가 있다 그런 게 없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 귀찮은 부분이 있어요. 수면제 타서 먹으면은 수면제를 최대 한 달 이상 처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달마다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해요. 누구는 뭐 에이 한 달에 병원 한 번 가는 거 번거로워? 한두 번은 가능해요. 근데 이걸 매달마다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다 하면은 진짜 귀찮아요. 병원만 갔다 오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주차 문제부터 이제 정신과에 가서 타다 보니까 먼저 온 환자가 면담 시간이 길면은 대기 시간이 발생하거든요. 좀 길게.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귀찮은 부분이 존재해요. 뭐 그렇게 할 거면 먹지 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번 안 먹으니까 잠이 또 안 오더라고요. 이미 망가져버린, 수면제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정한 루틴을 제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이 정도의 귀찮음, 뭐 없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번거로움은 감수할 만하다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점. 야행성 루틴을 가지기 위해서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트 킵을 추천하지 않을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대인관계에 진심인 사람들. 다른 건 타협할 수 있어도 대인관계는 어떻게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무조건 쉬는 날에는 나가서 친구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아니면은 저녁 시간에는 누구랑 뭐 이렇게 뭐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뭐 누구를 만나야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 정도는 좀 포기하고 타협할 수 있지 않나, 뭐 사람 좀 덜 만날 수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게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런 삶의 방식을 들었을 때 아직 배고픈 게 몰라서 그렇다, 힘들지 않아 봐서 그걸 포기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뭐 지금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냥 그런 사람인갑다 합니다. 이런 경우에 나이트 킵은 상당한 단점으로 다가오겠죠. 휴일에 어떻게든 시간을 낼 수 있다 하지만은 3교대나 상근에 비하면은 근무일에도 저녁에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빈도 자체는 줄어드는 게 사실이니까, 나이트 킵 같은 경우에. 저는 집돌이라서 특별한 일 없으면 집 밖에 안 나가고, 요즘은 집구석에서 뭐 하루 종일 유튜브 대본이나 PPT 만들고 편집하고 있으니까 그게 상관없긴 한데, 대인관계와 친구들을 만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은 나이트 킵은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일단 물리적으로도 근무 시간이 데이, 이브닝, 나이트 근무로 놓고 봤을 때 나이트 근무가 평균적으로 근무 시간이 더 많기도 합니다. 나이트 근무라는 게 기본적으로 10시부터 6시까지가 야간 수당을 주잖아요. 데이 인계 시간은 뭐 7시가 넘어서 인계를 하고 10시간, 11시간은 기본으로 한다고 봐야죠. 물리적인 근무 시간이 많기 때문에 피로도 자체가 더 있어요. 또한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다면은 체력 회복에도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봤을 때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는 근무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체력과 나이가 들면은 보통 가정을 꾸리고 그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대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고 미혼인 상태 그런 간호사들이 나이트 킵을 많이 하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를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한다면은 나이트 킵 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나이트 킵의 장점이라 한다면은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나이트 킵을 하면은 출근 일수가 3교대보다 적기 때문에 사실 급여가 비슷하거나 조금 많게 책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 압도적으로 차이 난다 그런 건 아니고 뭐 특히 야간 근무 수당을 후하게 쳐주는 병원이 아니라면은 더더욱 3교대랑 급여 차이는 크게 없겠죠. 그런데 이것도 최근에 2019년도부터인가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고 2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야간 간호료라는 명목으로 3교대 간호사 또는 나이트킵 간호사에게 야간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해야 하는 그런 것이 개설되었다고 해요. 이것 이전엔 근무일수 대비 급여가 많다. 특정 병원만 야간 수당이 높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평준화된 그런 야간 근무수당이 책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뭐 그 수당이 상당히 이제 만족스러울 만큼 상향 평준화됐다. 그런 수준으로 올랐다는 거죠. 20년인가? 2020년에 종병 응급실에서 일할 때 나이트 수당이 10만원이 최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한방병원이 있었어요. 그 병원에서 나이트 한 번 하면은 나이트 수당이 13만원이다. 기본 근무 수당에 나이트 수당이 13만원 추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받았구나 싶더라고요. 일단 이걸 보면은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 산정 기준이라고 하죠. 상급종합병원, 종병병원에 적용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거는 야간 간호료 이거는 이제 좀 개정된 것 이게 22년 1월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일단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라는 거죠.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건들이 있고 기사를 보니까 많은 병원들이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긴 해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을 운영 중인 그런 상태라면은 일단 요약된 내용들은 이래요. 이거는 이제 19년도 개정 전이고 이제 이거는 22년 1월부터 한 개정 후예요. 이거는 뭐 크게 지금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야간 간호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아까 보다시피 원래는 종합병원, 병원에서만 진행했는데 이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되었죠. 그리고 지역도 추가가 됐어요. 원래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방병원에만 적용을 했는데 형평성 문제 때문인지 전국으로 그냥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걸 시행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상급종합병원하고 서울 쪽에 인력 쏠림 현상이 심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 병원급에 이런 거를 측정해서 인건비 좀 지원을 해가지고 인력난 해소를 개선하겠다 해서 한 건데 이제 방금 얘기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개정해서 적용한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었지만은 규모 있고 힘 있는 상급종합병원 이제 수도권 병원만 개정해서 해주고 이제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여전히 제외한다.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한다면은 이제 요양병원이 제외됐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은 여전히 급여 부분에서 메리트가 크게 없다. 급성기에 비해서 야간에 업무 강도 낮은 뭐 그거 외엔 크게 요양병원에서 나이트 킵을 하는 거는 메리트는 많이 작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한 요양병원 나이트 킵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라고 얘기했던 건데 물론 그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업무 속에서 어떤 공부를 해서 시험 준비를 하는 과도기를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매력 있는 것이 요양병원 나이트 킵이기는 한데 요양병원 나이트 킵이 선입견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젊은 간호사가 요양병원 나이트 킵으로 온다? 그럼 보통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공부하러 왔냐? 공무원이나 119 준비를 하냐? 아니면은 뭐 해외 간호사 취업 준비 중이냐? 뭐 등등 어렴풋이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나이트 킵이라는 근무 형태가 딴짓을 하기 위해서 오는 중간 과정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어요. 일단 해외 간호사 취업은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 준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많이 보긴 했습니다. 이야기가 잠깐 샜는데 이 제도 덕분에 야간 전담 간호사의 급여 수준이 확실히 오르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작년에 구인구직할 때나 아니면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병원급, 종합병원급에서 나이트 킵이나 3교대 연봉이 진짜 엄청나게 오른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나이트 킵 연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남 지역의 모 종합병원 같은 경우 5,600만원 준다. 뭐 이게 신규 기준으로 준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측정을 해놨고 세금 떼고 390만원 정도 받죠. 5천만원 넘기려면은
서울의 빅5는 들어가야 연봉 5천 이상을 받는다, 그런 인식에서 이제 지방병원에도 연봉 5천 이상을 받을 수 있구나 싶었는데, 중요한 거는 반전이 있었어요. 개편을 하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기사가 떴습니다. 야간 간호료 기준 위반 상급종병 11곳 무급 야근 논란 해가지고 정부가 지급하는 야간 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 간호사에게 직접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간 간호료라는 것을 주는데 간호료의 70%를 간호사에게 급여로 줘야 한다, 그런 규정을 하고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걸 안 준 상급종합병원이 5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3분기 야간 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이제 병원이죠. 병원이 952곳 중에서 기준을 준수한 게 70% 이상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 곳이 50%도 안 됐다. 49.1%에 불과했다. 그리고 50.9%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서 그 안 한 곳 중에서 상급종합병원은 11곳, 종합병원은 108곳, 병원급은 285곳, 한방병원은 79곳으로 기준을 미준수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면은 미지급이 그 절반 중에서 그 절반은 아예 주지를 않았고, 거기서 이제 12%는 30% 미만을 줬고, 11% 정도는 30에서 50% 미만, 16.5%는 70% 미만, 그리고 14%는 아예 그냥 자료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돈이 없어서 간호사를 안 쓰는 게 아니고 병원은 간호사에게 돈을 쓰기 싫어한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병원은 충분히 돈이 쓰면서 인건비 지출에 여유가 없는 듯 얘기하면서 우리 간호사 인건비 지출에 한계가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간호 1등급 기준까지만 쓰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겠죠. 뭐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모든 병원이 간호 1등급으로 이렇게 나와있진 않던데 예전보다는 많아진 추세더라고요. 일단 모든 병원이 1등급이진 않은데 무조건 1등급을 유지하는 게 이득인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인력을 적게 쓰고 간호 5등급을 유지하는, 즉 그게 병원 경영 측면에서 비용 절감 요소가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은. 저는 이전까지 병원이 돈이 없어서 간호사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줄 알았는데, 이런 정황들을 보면은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보고자 하는 거 아닐까. 보니까 여태 돈 없는 척 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병원 재무제표가 있는데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한 280여 개 의료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회계 자료를 공시해요. 그런 공시를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닌 외부에서, 이제 국가에서 제대로 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은. 비양심적인 병원도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런 것을 시행해도 정작 혜택을 받는 간호사들은 이런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70% 이상을 야간 근무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야간 전담 간호사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나이트를 뛰는 간호사에게 모두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조사된 거 말고 그 전에 조사된 592개의 기관 중 인지를 못해서 못 줬다, 지급 예정이다, 의료기관 경영 및 규정 등 이유로 지급 불가 이렇게 막 조사가 됐다고 해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내려오는 것 중에서는 간호사 중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체감하는 경우도 적었다. 응답자 중에서 상세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고 합니다. 나머지 98%는 대체로 알고 있다, 아니면은 명칭은 알고 있으나 세부 내용은 잘 모른다, 아니면은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몰랐다는 게 53%나 되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진이 얘기하기로는 다수의 의료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지만 강제성이 부족해 간호사 체감이 매우 낮다, 강제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강제성이 있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으면은 안 지킬 거예요. 그냥 이걸 안 지키면서 얻는 이득이 더 많으면은 과징금, 벌금 내고 이득 더 챙기지, 그러니까 하는 거죠. 처벌 수위도 좀 강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거를 알리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냥 카톡 메시지로 할 수도 있고, 간호사 단체들이나 지부를 통해서 각 병원에 뭐 공문이나 이메일을 보내서 내용을 전파하면은 굳이 홍보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매일 한번 딸깍 하면은 끝날 문제고, 뭐 A4 용지로 다 해가지고 잉크비랑 종이비 말고는 따로 들어갈 게 없어 보이는데, 병원 간호부로 이런 내용을 전달해서 모든 간호사에게 공지를 해라 하기만 해도 모두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사에 나온 설문에서는 대부분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보면은 간호사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이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정보들, 뉴스를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은 모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게 알려줘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해서 생긴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여기저기 알리는 것이 어렵다면은 그냥 홈페이지에 팝업창 하나만 띄워놔도 1년에 보수교육 한번 들으러 가니까 그때라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다가 이런 걸 알리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득 보는 집단들은 누구일까? 병원일까? 이런 게 많이 알려지면은 손해보는 게 누구일까? 병원일까? 그런데 이게 손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게, 애초에 있던 돈에서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고 새로 생겨난 부분에서 새로 주는 거에서 30%를 떼고 70%를 간호사의 인건비를 주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손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해요. 결과적으로 이득인데 더 이득을 보지 못해서 손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걸 알리지 않을 경우에 병원의 입장에서는 수익률에 유리하다, 슈킹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이죠. 기사를 찾아보면은 그 명단들이 딱 나와 있어요. 엄청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빅5에 들어있는 병원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PDF가 10페이지 있죠. 밑으로 내려보면은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병원들 명단이. 그런데 이제 저는 방송이기 때문에 특정 병원 이름을 노출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좀 세부적인 것을 파악하면은 21년 기준으로 발표된 거예요. 23년은 어떻게 되는지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볼 거는 이거예요. 야간 간호료. 이것도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뉴스는 잘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야간 간호료에 대한 건데 4,760원이죠. 그러면은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의 70%라고 하면은 3,332원이에요. 환자 40명이 있는 병동이다. 기존 월급에서 하루에 13만 3,280원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기존의 나이트 수당이 만약에 6만원이었다 하면은 그 6만원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새로운 수당으로 해서 13만 3천원을 줄 수도 있겠죠. 수당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는 급여에서 13만원이 더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받는 급여에서 나이트 관련 수당을 빼고 다시 새로 13만원 넣어가지고 받는 거다. 만약에 그런 거를 고려 안 하고 계산한다면은 지금 제가 나이트를 15개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적용받는다 하면은 올해 주휴수당 합쳐가지고 최저 시급이 1,900원이라 했잖아요. 휴식 시간을 2시간 줄까요? 2시간 주고 하니까 야간이니까 1.5배 곱해야죠. 1.5 곱하기 1.5하고 7시간, 8시간으로 할까요? 8시간. 그리고 15. 세전 395만원, 연봉 4,700. 여튼 뭐 수당 빼고 그냥 아예 그냥 최저 시급만 줘가지고 야간 수당을 주게 된다면은 이런 식이 좀 나을 것 같네요. 법적으로는 최저임금만 주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100%를 준다면 어떻게 될까? 100%. 이게 70% 이상이라 했거든요. 70%까지, 그러니까 70%딱 줘도 되고 병원 재량에 따라 가지고 100%다 줘도 돼요. 근데 100%다 주는 일은 없겠죠. 병원도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100% 지급 시 1일 기준 19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21년 그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 전담 간호인료 이걸로 이제 산출한다면은 이거는 여기서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죠. 이게 시행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지키지 않는 병원도 상당히 많은데 모르는 간호사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널리 알려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권리를 조금 지키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